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성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통계학부에 있는 정용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 진행한 SSK 사업의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과 고령화이 우리나라 직업의 미래로요. 인공지능과 고령화가 두 개의 큰 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그런 직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 SSK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두 가지의 목적인 이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 자생력 강화와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연구의 목적은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인 고령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 혁신, 저희가 봤을 때는 AI, 최근의 챗GPT와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조화롭게 융합되는 최적의 메커니즘을 설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풍요로운 미래사회를 구축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대상은요, 주로 이제 글로벌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각자의 시장에 맞는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좀 융합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들은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고령화와 인공지능으로 인식되는 기술 혁신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금융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러한 각자의 시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런 메커니즘을 좀 설명하고 싶은 게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진을 소개시켜 드리면요. 우선은 저의 여기 보내주시는 바와 같이 정용훈으로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경제통계학부에 있고요. 전공은 산업조직과 국제경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성훈 교수님으로 같은 과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통계학부에 산업조직과 응용미시를 전공을 했고요. 세 번째는 신종국 교수님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영국 뉴캐슬 유니버시티에 계셨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멀리 떨어진 것보다는 같이 와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겠냐 좀 살짝 꼬셔가지고 거기에서 테니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 세종으로 꼬셨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 중간부터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경제통계학부의 거시와 금융경제를 전공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분은 뉴욕 주립대 버펄로의 조앤 맥컬런이라고 경제학과에 계시는 노동경제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연구의 큰 그림을 가장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면 이렇게 그 고령화와 인공지능이 있을 때 이것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를 통해서 또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데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1차 연구에서 저희가 보여드린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여러 가지의 연구들이 4명의 연구진들이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추진했고요. 현재까지는 노동시장에 관련된 연구라면 열심히 더 일하는 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거는 결과는 어느 정도 얻었고 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최근의 논점은 뭐냐면 어떤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볼 때 진짜로 이게 커절러티가 있느냐가 요즘에 가장 큰 핵심이고요. 최근에 노벨경제상을 받으신 분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스트루먼트 도구 변수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 계신 조앤 교수님께서 하신 건데 뭐 이런 결혼에 미치는 영향, 그 연방법과 주법이 미국 젊은 사람들의 그 결혼의 디펜던트에 대한 헬스 인슈런스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결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러한 그 코비드 19이 와서 요거를 좀 연구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요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아이들을 가진 젊은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부들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했는데 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저희들도 요거는 헬스 이코노믹스의 타겟을 하고 있고요. 요 두 번째 연구는 여기 저널 오브 휴먼 리소스라고 해서 사실 국제적인 노동경제학에서는 최고의 저널이거든요. 여기에 퍼블리시가 됐고요. 두 번째도 현재 아메리칸 저널 오브 헬스 이코노믹스에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요. 요 전체 저희 연구진이 모두 참여하는 가장 경제학 이론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AI와 오토메이션이
이 미래의 직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게 먼저 사라지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연구입니다. 아까 그 김종길 단장님께서 슈페테리언에 대해서 혁신해서 창조적인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변화가 메커니즘이 이 슈페테리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먼저 사라질지에 대한 새로운 좀 얘기를 하는데요. 뭐 기존에는 뭐 로우, 그러니까 단순한 일들 또 태스크 측면에서 없어진다고 얘기했지만 저희의 주장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요, 반도체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때 수평으로만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이걸 수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업의 문제가 아닌 뭐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 안에 있는 태스크가 없어지는 과정,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 연구에서는 우선은 마켓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그런 프로핏이 이런 자동화, 먼저 태스크가 사라지는 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프론티어한 연구이고 세계적인 연구인데 코리안 이코노믹 리뷰에 낸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성과로 잡히기 위해서 저희가 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2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우리가 계속 내는 게 맞을까? 더 좋은데 내는 게 맞을까 싶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완전히 경제 이론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2단계, 3단계는요, 요 이론 연구를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는 요 이론 연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임플리케이션들을 임피리컬로 하되, 요 연구들은요, 지금 미국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요. 독일에 있는 친구도 지금 저희 독일, 미국 사람인데 독일에서 같이 하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도 같이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연구는요, 사실은 우리나라, 에이징 디스크리미네이션하고 뭐 젠더 디스크리미네이션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연령 차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감이 없습니다. 고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령 차별 금지법에 대한 어떤 좀 고찰을 해봤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뭐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장에 가면 여러분들 주의 깊게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테니스장이나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번 가보십시오. 딱 2개가 강조돼서 써 있는데 하나는 81cm 이하의 어린이는 타지 마세요 하고, 두 번째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타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 만 65세가 맞느냐? 그죠. 사실 김종일 교수님 맞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런 자동화, 오토메이션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실 최근에 로봇도 많이 나오고요. AI가 발달하면서 로봇도 많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오토메이션이 중요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요,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어딜 것 같아요, 교수님? 대한민국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 현대와 삼성에 가장 많은 로봇을 쓰고요. 이런 게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이제 관심은 이런 자동화가요, 그 레이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또는 캐피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보완 관계인지 대체 관계인지 그런 좀 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좀 관심이고요. 요거를 좀 더 데이터를 축적해서 관심 있게 좀 미국이나 유럽하고 좀 비교하면서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뉴캐슬에 계셨던 신정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민도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많이 연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아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타임 이즈 머니, 이런 금융에 관련된 고령화가 되면서 금융이 어떻게 하는 의사결정이 옳은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요거는 사실은 현재 그 저널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여기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거기에 제출을 해서요. 여기에 낸 이유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나도요, 여기엔 퍼블리시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 이외에 이제 성과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논문들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SSK의 목적은 사실 이런 논문들을 쓰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JP, 경제학적으로는 JP, AER, RES 같은 걸 써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 정도는 이런 걸 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던졌고, 그냥 성과가 되지 않아도 그럼 다른 걸로 채우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연구들은 리비전을 한 4번 정도 하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신종국 교수랑 이렇게 같이 한 논문이 리비전을 4번 하고서는 리젝을 받아가지고 딴 데 또 냈는데 그것도 한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Debt Maturity Structure of Misallocation 같은 논문도 지금 아래 있고요.
요거는 리퀴더티하고 에셋 마켓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금융시장에 대해서 또 그런 그 고령화가 되면서 주식 투자, 요즘에 그 강남에 가서 카페에 가시면 노인분들 많으신데요. 다들 그렇게 주식을 하신답니다. 그 고령화에 대해서 그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으로 기술혁신과 생산성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다양한 마켓을, 여기는 레스토랑 마켓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M&A, 기업들 간의 M&A, 또 하나는 사실 인프라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토메이션이라면 대표적으로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이런 자율주행이 어떻게 또 인프라 같은 데 영향을 미칠지, 그 다음에 자동화가 진짜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마켓들, 그 다음에 사실은 궁극적으로 AI가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고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한 가장 큰 요소인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가 저희가 이제 나온 결과들이고요. 워킹 페이퍼 같은 거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대부분 굉장히 좋은데 이제 투고한 것과 그다음에 현재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학문 사회강의 연구의 이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추가적으로 내통에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이제 사실 이게 앞에서 발표하신 두 교수님께서는 서울에 계시니까 인적자원의 그 수급이 좀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세종에 있기 전에는 인하대학교에 한 5년 있었는데요. 이제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가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들이 돈 많이 주면서, 그 다음에 국책연구소가 세종에 있다 보니까 많은 연구진들을 계속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에서 잠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저희 대학원생들에게 매주 수요일 날은 항상 세미나 데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보통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도 다양한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저희 그 사회가 SSK 사업단에서 뭐 한국경제학회나 그다음에 한국국제경제학회에서 세미나를 저희가 섹션을 만들어서 주최를 하는 그런 일도 하면서 굉장히 교류를 강화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계속 업로드를 하고, 누가 발표하고 어떤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너무 많아서 그냥 하고 있다고만 써놨고요. 뭐 특별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미국에 계신 교수님께서 많이 또 그 안에 버추얼로 많이 참여를 하셨던 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한국신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던 일들을 공지도 하지만, 현재 그 조행 교수님께서는 뭐 CNN 인터뷰나 또 뭐 그 다음에 MBC 인터뷰 이런 것들에서 해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노동시장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저희가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나라는요, 사실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나눕니다. 대부분이요. 사실 제가 세종을 가고 나니까 여긴 비수도권이나 하고서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들은 뭐냐면, 대학원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SSK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대학원생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BK하고는 좀 달라서, 그 다음에 제가 인하대에 있을 때는 대부분이 중국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중국 학생도 저희 과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대학원생들을 키우는 게 본질적인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국내외 국외 대학원생들 연구보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계신 분이 계셔서 거기에 있는 박사과정 학생도 연구보존으로 저희가 썼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돕도록 하고, 그 친구도 줌으로 와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교류를 장려하고 정기적인 대학원생들 간의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국내 저희 참여했던 한 학생은 UC 데이비스의 풀 펀딩을 받고 이제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하면서도 계속 저희하고는 계속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박사과정 학생이 저희 ABD 그 프로그램으로 뉴욕 주립대 버펄러에 1년 동안 ABD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신 조행 교수님하고 조행성 교수님하고 인공지능과 노동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론을 바탕으로 임피리컬한
그 온넷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석박사 대학원생이 필수로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의 다양한 연구자를 초청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공동연구가 대학원생도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는 지금 올 7월 달에 이제 회의를 할 건데요. 런던 대학교에 여기 소아스라고 지금 장화준 교수님이 여기에 계신데 저희 그 신종국 교수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쓰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교수님께서 그러면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하고 그 런던 대학교하고 듀얼 디그리를 한번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때 또 회의를 해서 듀얼 디그리를 할 거고요. 아마 요게 진행이 되면 또 뉴욕 주립대 버펄로하고도 듀얼 디그리를 해서 대학원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 사실 SSK를 하다 보니까 교수들끼리 자주 만나게 되고 공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저희는 사실 대학원생 아까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또 특징이 중국 학생들도 없어요. 저희 학교에는. 근데 보니까 충북대학교, 저희 인접에 있는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지방대학은요. 대학원생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 좀 착안을 했어요. 왜 학생들이 하지 않을까? 사실 대학원에 와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세종 같은 경우는 국책연구소에도 가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좀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해서 그렇다면 무작정 대학원 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학부생에게 저희는 사실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학부생 연구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제가 학부 연구생을 선발을 했고요. 그래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매칭을 조금 시켜줬습니다. 좀 대학원생 수가 그때는 명수가 적었지만 그래서 세미나를 저희가 그 코로나 때는 저희 연구진들이 다 줌으로 참여해가지고 한번 계획은 2시간 했는데 하면은 5시간씩 세미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써오라고 하고 해주고 온전히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계속 용기를 붙어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에 대한 또 개별적으로 제가 지도도 해주고 다른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학부 학술지 학부 경제 통계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3권 계속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발간은 이제 제가 편집 양식을 다 만들어서 후기도 쓰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했고요. 온전히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학부 연구생들이 쓰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걸 했다는 게 사실 놀라운 게 아니고요. 이거를 한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우선 이걸 참여한 학생들이 처음에는 사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참여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저희하고 계속 세미나를 하고 줌으로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변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결과로 작년에는 사실은 5명 정도가 지금 대학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대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학점이 2점 좀 넘어서 교수님들끼리 굳이 뽑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요번에는 다 3점대 후반에 있는 친구들이 교수님 이거 좀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저희는 1, 2, 3호를 발간을 했고 지금 4호도 발간을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한 학년이 60명 정도인데 이 학생들이 진짜 한 20명 정도 되니까요. 그 약간의 학과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로는 있다. 여러 가지 대학원을 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면서 그 중에 대학원도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 옛날에는 대학원 가는 게 그렇게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뭐라면 갈 데 없으니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진정으로 차세대 사회과학자가 양성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짜로 아까 정치인들이 관심 없다고 했지만 지방균형 발전에는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국립대는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진행되는데 저희는 이제 교수님들이 좀 담합도 잘 되고, 핵심은 아까 김정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SSK 사업,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혁신적으로 진짜로 SSK 사업의 본질적으로 지방대학도 좋아지고 거기 계신 교수님도 연구 성과를 높이고 또 글로벌과 같이 합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밥 먹으면서 고민도 하면서 진짜 진행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 했다고 해서 1단계 떨어지면 그만 다른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학부 연구생 스스로의 연구 진행과 결과의 노출은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동기를 고취시키고 스스로 학문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또 재밌는 사실은 이걸 하는 친구들이 세미나를 하면 다 저한테 전화합니다. 저 교수님 못하겠다고. 그럼 제가 또 1시간 동안 전화합니다. 꼬십니다.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이걸 책을 주잖아요.
교수님 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대 세종에 오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한 80%는 서울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오면 어떤 마음이냐면 좀 패배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걸 성취하고 나니까 많은 친구들이 저 교수님 근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게 제가 좀 교수로서의 좀 자부심도 느꼈었고요. 저희 연구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게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요. 자기들이 관심 있는 걸 연구했다는 게 재미있었고, 같이 하시는 교수님들이 뭐 5시간, 6시간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다 불평 안 하시고 학생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대학원생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현재로서. 그리고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모두 성적이 우수한 내국인이라는 것이 지방에 위치한 대학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게 SSK가 지방대 균형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사실 교수로서 좀 힘듭니다. 매번 이걸 만나야 되고 이게 피곤합니다. 근데 그래도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해야겠죠. 이러한 활동은 현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필요하고요. 학생들 간의 명수가 좀 많아지니까 나 학부 연구생 하니? 근데 사실 저희가 잘한다고 뽑지는 않고요. 하고 싶은 사람만 뽑습니다. 하고 싶은. 원하지 않는 학생은 저희는 절대 건들지 않는다는 게 저희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학부생의 연구활동은 스스로의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교 수준도 높여 사회과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학의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희 이제 향후 연구 계획은 이제 뭐 본 연구진들이 고령화와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시행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작성한 워킹 페이퍼들을 이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경제학 저널에 게재할 건데, 아마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건 좋은 데 던지고 어떤 거는 빨리 이렇게 게재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또 지속적인 세미나, 그 다음에 지방에 있다 보니까요, 대학 여름에도 이제 하는데요. 저희가 경제학적으로 계량과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방학 때보다 저희가 무임금으로 대학원생들 모아서 계속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코스 정도로 해가지고 계량만 쭉 하고 프로그램 같은 걸 가르치고, 이런 것들도 교수님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고맙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학부 학술지 발간, 이것도 뭐냐면 저희가 하는데 사실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선은 요거를 완료해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든 취직을 하든 이 선택을 해서 이게 사회과학으로서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요. 향후 조금씩 하면서 좀 퀄리티를 높이는 쪽에 좀 저희들이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거점 대학, 또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제가 모여가지고 다 한번 얘기했거든요. 국립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랑 같이 뭘 하든가, 붙고 싶으면 붙으시라고 얘기를 해서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아마 뭔가 좀 같이 하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저희는 이 SSK는 가장 중요한 건 연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령화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자동화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가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 이론을 먼저 작성한 이유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아무리 임피리컬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 거고요. 미시적인 측면에서 자동화로 인해 자본이나 노동을 대체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현상은 모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을 좀 저희가 확대할 예정이고요.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고령화, 자동화가 이런 새로운 거시 모델을 장기적으로 아마 3단계에서는 거시 모델이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도 계속 회의를 했는데요. 2단계는 저희가 구축한 이론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활동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활용하는 기업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의 차이, 또 AI가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및 자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진행할 거고요. 요 AI에 대한 조사도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거 AI를 통해서 직업들 간의 임금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구축된 이론을 약간 지금은 요 구축된 이론은 스몰이지만 클로즈된 경제를 가정하고 있어서 이거를 좀 빅 사이즈의 또 오픈 이코노미,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수출, 수입하고 이게
이론적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게 임피리컬하게 진짜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에 사실 1단계를 하면서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노동시장에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고용이 아닌 지금 기사들이나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이런 게 아니라 다들 배달하시죠. 개별적인 고용을 하고 있고 개별적인 컨트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독일에 있는 친구하고 미국에 계신 분하고도 얘기했는데 아마존이나 또 유럽도 그게 되게 큰 관심입니다. 노동시장이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저희가 이제 배달 회사를 한번 접촉을 해서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걸 보고 아마존인가 미국이나 유럽가하고 요 개별 인디비주얼한 컨트랙트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베네핏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이게 다 AI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요. 아마 미국, 지금 현재 독일에 있는 연구진이 하나 있어서 우리나라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서베이 연구를 진행해서 아마 2단계 때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결과는 좀 나오고 아마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과학자를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현재 2단계 연구 계획서를 좀 작성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자세히 반영이 되고 지속적으로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뭐 좋은 연구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